설현욱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1월 2일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지금 한 열흘 지났네요. 그동안 10개의 유튜브 방송을 올렸고 대개 20분에서 50분 정도 방송을 올렸고 오늘부터는 슬라이드가 너무 올드하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슬라이드 포맷을 이렇게 좀 기존의 4:3에서 16:9로 바꿨고 퍼런 거에서 이제 좀 버건디 스타일로 좀 바꿨어요. 그리고 섹슈얼 메디슨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지루 그리고 남성 불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병원 사전이고 전번 시간에 그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이번 시간부터 하기로 했구나. 제가 그 예전에 그 의과대학 강의를 가면 서울의대 그리고 경희의대에 가서도 좀 강의를 했었는데 몇 년씩 되게 100분이라 그러면 앞에 한 10분 15분은 딴 얘기를 해요. 되게 뭐 우주라든지 생명, 그 다음에 뭐 뇌의 신비라든지 이런 아주, 아니면은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좀 엉뚱한 얘기를 슬라이드로 쫙 뿌려줘요. 그러면 근데 이상한 게 의과대학생들은 그런 거를 그 슬라이드를 나중에 다 이제 그 자기네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시험 본다 그러면 다 공부를 다 해와요. 특히 서울의대 애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하던데, 의대라.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굉장히 옛날 일 같은데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공부하는 게 너무 많고, 시험이 너무 많아요. 시험이 너무 많고, 본과 2, 3, 4학년 때 뭐 편집부 한다, 뭐 학생회 활동한다 하면서도, 항상 뭐 9시까지 이제 의과대학 도서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그 이제 연대 도서관에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집이 홍대 앞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오고 그랬는데, 항상.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은 잠을 한 잠도 항상 안 잤고, 그 뭐 일주일씩 2주일씩 지속되는 시험 기간에는 낮에 한 2~3시간만 자고 그런 식으로 견뎌요. 그게 어느 정도 치열을 했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인턴을 들어가는 게 과가 이미 정해져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 동안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성적이 예를 들어서 3.1이다 그러면 3.12, 3.13, 요 소수점 0.01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고 싶다 하면은 내과를 갈 수 있고, 0.01이 떨어지면 못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게 뭐 신경경식과 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한 5분 할게요. 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나중에 가고 이제 전문의 따고 이제 군대 가는 티오가 이제 상당히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전식과 같으면 3명이면 9명이 지원하고 있으면 성적순으로 자르죠. 그리고 난킴스라고 그러는 건 이제 군의관 의과대학 끝나서 갔다 와서 이제 인턴 레이던트 과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졸업식 때 이제 누구는 뭐 가가지고 총동창회장상 받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은 군대 가는 친구들은 훈련소에서 이제 끌려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그냥 뭐 슬픈 표정으로 이쪽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로 군대 간다는 거는 대개 이제 대대급으로 이제 가죠. 대대급으로 가면은 심한 경우에는
1년에 6개월 이상 텐트 생활을 해요. 대대장 중령한테 이제 조인트 까이고, 전문의 따고 이제 대위로 가면은 예전에는 대위 1년에 소령 2년이었는데, 되게 뭐 1년이야 뭐 어디 뭐 의무중대장으로라도 가고 2년째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간호장교들이랑 같이 이제 완전히 전문의 대접 받으면서 이제 생활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경력이 되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의과대학 그 성적 경쟁이 심했고 그리고 뭐 서울의대 학생들이라는 게 다 공부로서는 뭐 다 뭐 날고 기는 친구들이었고 그 경찰병원에 있을 때 부과장 하던 그 목포 출신의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포에서 서울법대는 몇십 년 동안 뭐 한 두세 명 갔어도 서울의대는 자기는 처음이었대. 그 정도로 들어가기가 힘든 대학이었지만 뭐 저야 뭐 그때 뭐 경기고등학교에서 다 줄 서서 쉽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공부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 몇 년 치료하다가 이제 그 이 친구 미국으로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으로 이제 거기 무슨 법학 대학원을 이제 이번에 들어간 친구인데 16살에 만 16살에 서울대 뭐 경영대학을 들어갔던 역대 두 번째로 들어간 친구인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쭉 했는데 거의 다 좋아졌어요. 근데 뭐 자기 경제학 그쪽 하는데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나중에까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냐면 의과대학 가면 통계학을 예방의학에서 배우는데 그건 학점도 부여를 안 한다. 일주일 동안 한 5시간 강의하고 통계학 이만한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까지 다 풀고 시험을 보고 어 합격이면 합격 S라고 표현하고 그거 재시험 할 것 같으면 F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점도 부여를 안 해요. 그 뭐 마이너 포션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뭘 그렇게 통계 가지고 그렇게 기본 통계 가지고 못 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이제 공부량이 엄청난데 이런 슬라이드를 던져줘요. 항성간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가까운 알파 센티우리 그쪽 센츄르인지 켄타우리인지 그쪽까지 한 4.23광년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을 LA 구장에서 이제 박찬호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을 태양이라고 하면 그 이제 포수 자리 위치 정도에 이제 그 지구가 있고 그건 아주 굉장히 그 뭐 태양의 한 100분의 1의 지름을 가지고 부피로는 한 100만 분의 1 정도의 조그만 아주 조그만 뭐 바늘친 같은 지구가 있는데 그럼 다른 그 항성들 스타들은 어디 있겠느냐 4.3광년이라는 거는 그러면 4.23광년이라는 거는 알파 센터로든지 뭐 쌍성계 그 항성은 위치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그걸 문제를 던져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조선일보 댓글도 요새는 자주 쓰는데 이게 지금 뭐 굉장한 분량이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명왕성 치면 이제 쭉 제가 쓴 댓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그럴 때 지구와 태양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cm로 축소를 해놨으면 명왕성은 한 40cm 밖에 있어요. 일광년은 670m. 골프 예전에 치던 걸 보면은 긴 파5 홀 정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1cm로 축소를 하면 명왕성은 한 40cm에 있고 또 다른 그 일광년이라는 거리는 파5 거리라는 거죠. 긴 그 정도로 이제 그 일광년이란 길이가 긴 거고 그걸 또 네 번을 지나야 이제 또 다른 태양이 있다는 거죠. 알파 센타우리. 그게 그러면 우주의 크기인 137억 년의 거리는 얼마냐? 뭐 이렇다는 거죠. 일광년을 1cm로 하면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이 이건 가시적인 우주죠. 더
실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고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고 137억 광년을 1광년을 1cm로 했을 때는 38만 킬로라는 거죠. 지구 직경의 1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우주의 크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한 30초, 20초 정도 이제 던져놔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 센타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할 거고, 이거는 가장 기본 슬라이드였죠. 모유를 먹인다, 엄마 젖을 빤다는 행위가 섹스하고 라브의 스플리팅 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슬라이드라 그랬고, 비아그라 보고서는 1000명에 2명이 죽는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트라이믹스나 코드믹스를 써야 된다는 그 얘기를 발기부전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을 거고, 조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간 15초하고 30초, 1분, 2분, 4분, 8분이 이게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로가리스믹 스케일, 적어도 세미 로가리스믹 스케일 정도로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조류의 기준은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못할 때 자기가 원할 때 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류의 원인은 귀두 민감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절단 수술 뭐 이런 거, 마취제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대뇌피질의 사정 중추에서 유전적으로 제네틱하게 세로토닌 수용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마스텐 존슨의 성치료로 보면은 발기부전은 97.8%의 거의 완치를 보인다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조루 분야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루는 retarded ejaculation, delayed ejaculation이라고 되게 그러는 거고, 남성 불감증은 이제 코이탈 아노르가스미아라고 이제 이러는 건데, 지루하고 남성 불감증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념이 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남성 불감증 큰 분야에 이제 지루가 한 파트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빨간 펜으로 하면 쉬울 텐데, 집합을 할 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하면은 찔리는 쪽이 피가 나니까는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고, 큰 쪽은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게 굉장히 웃기는 것 같지만, 아주 예전에 병리학 교수하시던 아주 머리 좋다는 분, 지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외운대요. 자기가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폐 로브는 2개고 왼쪽은, 오른쪽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3개다,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하는데, 하여간 필요 충분 조건에서 화살표 찔리는 쪽이 이제 피를 보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고. 머리 좋은 친구들도 외우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식밖에 안 외우죠. 근데 이제 하여간 지루는 사정을 적절히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30분 이상 해도 이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해도 이제 사정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지루죠. 그 다음에 이제 접이불루라는 얘기를 지금 나이 한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왜 틀리냐고 자꾸만 그러는데, 교정은 하되 이제 사정을 하지 않는가를 이제 정력 증진의 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루가 이제 무슨 병인가라고 이제 자기는 병광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지루 환자들은 잘 병원에 오라 그러면 잘 안 와요. 응? 그럼 나 병광세인데 뭐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이 한 40대 중반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면 아이씨 뭐 이러면서 발기력 고치고 와가지고 이제 지루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고치는 거고, 지루 환자들은 이제
거짓말장애로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그 MMPI라고 이제 다면적 인성검사, 거의 유일한 객관적 심리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지루 환자들이에요. 좀 세디스틱하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 남을 생각하는 거보다는 이제 상당히 이제 나르시스틱하다는 거죠. 자기애적이고. 그리고 코이탈 아노르가스미아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정을 못하는 것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감각이 없다는 거죠. 성적 흥분의 감각을, 자기는 못 느끼겠다.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그룹이 이건데, 근데 그, 이거를 이 환자들 이제 쭉 지난 25년 동안 쭉 보다 보면 코이탈 아노르가스미아 환자는 예를 들어서 뭐 MRI를 뇌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하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개 이제 그 인성검사, 심리검사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초기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뭐 편집성 장애라든지 이런 거기 정상이랑 정신병적인 상태랑 중간 정도의 상태에 있는 그룹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한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고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8, 90% 상당히 호전이 되니까 그때 결과를 봐서 이제 지루 치료나 남성 불감증 얘기를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치료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좋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남성 불감증이라는 게 굉장히 부수적인 증상에 따라간 부수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있어서 따라가는 질환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전번 시간에 제가 이거는 왜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은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려가면서 해보죠. 이거를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한 2, 3일 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걸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공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걸 조루 행동요법 제일 첫 단계. 근데 뭐 개업을 고만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년은 더 할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요법 중에 첫 단계인데 이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그러다가 아예 그냥 제일 기본적인 단계고 중요한 단계니까 그냥 어,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뭐 휴대폰이 또 공개를 뭐 하여간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하여간 자기 자신의 성적인 흥분도를 10단계로 나눠서 7한 레벨까지 왔다가 귀도 바로미터를 한 4초 누르고 4 정도 레벨에 왔다고 생각할 때 다시 자극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4에서 7까지 왕복을 6번 해가지고 이제 20분 정도 끌게 이 연습을 이제 자위를 할 때마다 2,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연습을 하라는 거죠. 목표는 7, 7.5, 8, 8.5, 9라는 레벨을 머슬 메모리로 기억을 하게. 머슬 메모리라는 게 축구를 배우는데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몸으로 뛰면서 공을 굴리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연습을 하면서 하라는 말씀을 전번에 드렸죠. 이게 지루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의 성적 흥분의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루 환자들은 대부분의 비뇨기과 신경정신과에서 못 고친다고 다 돌려보내요. 결국은 저한테 다 오는데 이게
케이스가 뭐, 지난 뭐 25년 정도 저한테 다 왔었을 거니까, 거의 다 좋아져요, 하여간. 뭐, 음, 10명 중에 뭐, 일곱, 여덟 명, 여덟 명, 아홉 명 이상은 다 좋아져요. 해피엔딩인데. 제일 이제 문제가 많은 케이스들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뭐, 2, 3년 동안 한 번도 사정을 못했다. 어? 그러니까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아, 이건 뭐, 애를 안 가지냐? 거짓말도 한두 번 해야지. 결국은 이제 병원에 오는데, 저는 이제 야단치죠. 이건 뭐,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와야지. 이거 무슨 뭐 2, 3년이나 끄냐. 아, 그러고 보니까는 예전에, 이건 좀, 예전 환자분이 계셨는데, 둘 다 독일 유학했던 박사분이에요. 근데, 아,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남자분 나이가 한 40대 후반, 여자분은 거의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했대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에 뭐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었는데 서울대병원 갔었는데 뭐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맨날 손만 잡고 잤대요. 뭐, 뭐 그냥 좀 조금 심한 발기부전 정도였는데, 그거 뭐 주사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잖아요. 얘 울더라고. 억울해서 운대, 양쪽이. 아니, 뭘 이런 현대의학이 다 있냐고. 왜 못 고친다고 그러자고. 지루도 이래요. 지루도 이게 뭐,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응?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아요.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양쪽 부모들한테 끌려서 오죠. 두 번째 케이스 유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지루는 자기 알죠. 자기 알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정이 잘 안 되고, 뭐 병광세로 소문났고, 뭐 우리나라 잘 나가는 뭐 신문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돼가지고 이제 신문사 사장들은 60 넘으면 은퇴하죠. 발기력이 떨어지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했더니 이제 뭐 발기력도 떨어지고 사정 안 되니까 더 심해진 것 같고, 나는 뭐 여자들 오르가즘 느껴서, 멀티 오르가즘 느껴서 거의 실신하는 상태를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아, 그것도 이제는 잘 안 되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케이스. 그거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뭐 교양도 풍부해 보이고 영향력도 있고, 근데 이제 여자들도 되게 많죠. 이런 식의 이제 지루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MMPI 심리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거의 한 3, 40% 이상은 이런 케이스 같은데, 지루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초기 정신분열증이라든지 파라노이드 디소다, 편집성 장애 이런 환자들, 그거부터 같이 치료해줘요. 이제 그거 치료하다 보면 이거 지루 증상, 그 다음에 무감각이란 증상도 이제 거의 같이 이제 좋아지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유형이에요. 심하지 않은 지루들은 병원에 오라 그러면 잘 안 와요. 나 병강세인데 왜?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나 여자친구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오죠. 그럼 무슨, 이 사람은 뭐 30분, 1시간 이상 하는데 난 이거 어떻게 매일 사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서 와요. 사이나 좋을 때나 이제 끌려서 오지, 사이 나쁜 경우는 오겠어요. 그래서 지루의 치료 방법은, 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마스텐 존슨은 이거
치료하는데 무슨 행동요법만 가지고 뭐 거의 80% 정도를 치료한다고 책에 써놨고, 카플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게 이제 2번, 3번, 4번 방법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뭐, 상당히 50% 정도는 행동요법만 가지고는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 안 가르쳐줘요. 요건 2번, 3번, 4번. 지루의 행동요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약물요법을 같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루의 약물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한 2, 3년을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19세기 책까지 이제 찾아봐가지고 지루의 원인이라는 걸 쓴 거를 쭉 찾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약으로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거, 그, 예전에 그 발기부전 치료한다고 아포모르핀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위드로올 된 약인데 2011년 12년경에 이제 비아그라가 하도 설치니까 거기에 비하면 약효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거는 이제 뇌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모르핀이라는 약 명칭이 붙어 있듯이 아포모르핀이었는데 아포모르핀 하이드로클로라이드 그 약이 있었으면은 좀 더 네 가지 약이 됐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은 아포모르핀 다음은 그 마약 계통이 돼요. 그거는 뭐 병원에서 쓸 수는 없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요법은 의외로 그 트라이빙스 쪽 주사가 이 조로한테 제가 그 한 10분 정도 이상 그 가는 통제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루 환자들인 경우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거는 예전에 30분 1시간을 했는데 중간에 발기력이 죽으니까 못하겠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이랑 같이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는 주사요법을 같이 하는 거고 이 주사 치료를 같이 하다 보면은 의외로 같이 사정이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통제력이 생기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라고 써놨는데 부인의 지압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4, 50% 이상 포션을 차지하는 게 부인의 지압력이라고 요새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부인의 지압력이 그 85mm Hg 이상 손가락 두 개를 넣어가지고 조였을 때 상당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조일 줄 알면 그리고 오르가즘 때 그런 식으로 수축을 하면 지루 문제는 금방 해결이 돼요. 여자가 남자의 사정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 부인의 지압력이랑 같이 이제 세팅에 들어갔는데 요새는 여자 환자 보는 게 좀 귀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지압력계라고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2000년도 초반에 개발해가지고 그 화면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압 캔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계가 가끔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아유 그것도 세팅 자꾸만 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뭐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숙제를 해볼 사람은 해보세요. 또 다른 항성은 LA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번 슬라이드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큰 것 같네. 다음에는 그 여성의 이제 여성 불감증하고 이제 그 다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질경련증인데 질경련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신체에 미칠 수 있는가를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음, 그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슬라이드를 오디오북 성백배 즐기기를 아마
오늘이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이걸 하면서 한 반 정도는 제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슬라이드 보면서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거를 계속을 하고 쭉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기존에 했던 그 오디오북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틀었으면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유튜브 쪽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